오셨어요, 잉크님들. 얼마 전에 구매한 나왈 노틸러스 보야주 펜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야주 라인은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지금 언박싱하는 건 약간의 뒷북이죠. 저는 원래 나왈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필링 메커니즘이 궁금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투명 오리지널이랑 함께 노틸러스의 원래 모델을 좀 사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새 품절이 되어버려서 당시 신제품으로 나왔던 보야주를 구매했습니다. 나왈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19년 워싱턴 DC 펜쇼에서 첫 선을 보였다고 하니까 아직 만 3살이 안 되었습니다. 브랜드 설립자가 중국계 미국인인가 봐요. 자재도 중국에서 조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나왈이 어느 나라 회사인지 구분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나왈이라고 하면 한국어로 어감이 썩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래 덕후로서 알려드리자면 나왈은 일각고래라는 뜻입니다.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게 길다란 어금니가 뿔처럼 있어요. 바다의 유니콘 같은 동물입니다. 언젠가 실제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의 라인업이 나오고 한정판도 꽤 자주 내주고 있는데요. 아직 웹사이트가 약간 빈약하지만 한번 둘러보면 제가 오늘 리뷰할 노틸러스, 키웨스트, 스쿨캡, 오리지널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키웨스트 시리즈는 컨버터 타입, 나머지는 피스톤 빌링 시스템이에요. 오늘의 보야지는 노틸러스 라인에 속합니다. 각 모델별로 500개 한정이라고 하고 추후 다른 도시들도 계속 추가되지 않을까 해요. 노틸러스의 기본 모델들은 이렇게 엄청 귀여운 잉크창이 나 있어요. 저는 노틸러스라고 하면 메이플 스토리 마을밖에 몰랐는데 옛날에 미국 잠수함 중에서 노틸러스라는 게 있다나 봅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있는 창 모양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여운데 아쉽게도 오늘의 펜에는 잠수함 창문은 없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 해볼게요. 꽤나 큰 종이 상자에 일각거래 로고 크게 박혀있고 옆에 모델명이 써져 있습니다. 이 종이 상자에서 본박스를 꺼내는 게 엄청 힘들어요. 마그네틱 뚜껑을 열면 펜이 나옵니다. 아직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동봉된 걸로는 설명서, 보증서, 그리고 조그만 보석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펜이 다이아몬드 캐스팅을 말해주는 확인서예요. 뭐냐면 이번 배럴이 엄청 반짝반짝하게 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펄이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곱게 갈아서 넣은 거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마이닝을 통한 리얼 다이아몬드를 배럴에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네요. 배럴 자체 소재는 레진이고요. 배럴에 진짜 다이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른 확인해 봅시다. 생각보다 반짝이보다도 배럴 자체가 굉장히 예쁜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까만색이랑 파란색 부분이 서로 군데군데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두 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섞이는 중인 것처럼 물결치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우주 느낌도 나고요. 완전 배럴에 눈을 갖다 대고 가까이 볼수록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펄 입자 크기는 되게 작고 차르르 하면서 밀도는 엄청 높게 깔려 있어요. 역시 가까이서 보면 배럴 온통 펄 가득입니다. 중간중간 입자가 좀 큰 게 꾹꾹 박혀 있어요. 제가 펄 있는 배럴은 별로 없지만 언제나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우리 문스톤이랑 옆에 두어봤어요. 문스톤은 펄색이 좀 더 다채롭습니다. 그치만 배럴 자체의 두께가 다른지 문스톤의 펄은 약간 얇게 퍼져있는 모양새, 나왈 보야지의 펄은 제일 표면 레벨에도 있고 배럴 깊숙한 데에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훨씬 웅장하고 어찌 보면 과할 수도 있는 정도의 엄청난 펄감이에요. 그리고 배럴 표면도 아주 글로시해서 정말 화려합니다. 펄이 주가 아닌 정말 피니쉬 장식용인 배럴이랑 옆에 두면 더 잘 느껴지죠. 배럴은 충분히 감상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전체적으로 생긴 모습은 완전한 원통형인데 앞뒤가 둥글려져 있어요. 라메의 다이얼로그나 카웨코이 릴리풋이랑 쉐입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M800보다도 크고 M1000과 배럴 직경이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이 말은 거의 웬만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듀오폴드 센테니얼보다도 훨씬 크고 묵직하고요. 그리고 캡탑에는 특별히 뭐가 달려있지는 않고 민자 은색 코인이 붙어있고 클립도 은장으로 아주 심플하게 일자 클립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제 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삐뚤은 느낌? 솔직히 이 캡탑이랑 클립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투박해서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래의 두꺼운 중결링이 노틸러스 모델의 포인트입니다. 나왈 문구 뒤로 파도 치는 모습이 되게 섬세하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 배럴은 지푸른 원양의 색이라서 문양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하이 모델의 색상이 파란색인 이유는 역시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상해로 한번 놀러왔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 속의 상해는 와이탄거리와 동방명주가 강하게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중결링 아래로 잉크창이 빼꼼 드러나 있습니다. 잠가도 보이는 상태고요. 오리지널 노틸러스는 에보나이트 소재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다이아몬드 캐스트 소재에는 잠수함 창문을 뚫기가 힘든가 봐요. 아쉬워요. 저는 여기가 너무 투명하면 펜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얼른 잉크를 넣어주고 싶어집니다. 배럴 뒤 끝쪽에는 은색 코인이었고 노브 앞에 한 줄의 링 장식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캡을 열어보겠습니다. 돌려 열어주면 돼요. 나왈의 제일 의외의 장점은 닙을 자체 생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점점 닙을 외주를 주는 것인데 신생 브랜드가 인하우스 닙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감동 포인트이지 않나요? 아직 초반이라 원사이즈 스틸 닙만 생산 중이지만 추후에 금닙이나 특수 닙인 아키텍트 닙 등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펜은 스틸 F 닙으로 주문해보았어요. 닙 문양도 상투적이지 않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각고래 로고가 눈에 들어오고 양옆 11자와 타인에 플러리싱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6호 닙 사이즈인데요. 요거 6호, 복 250 사이즈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크기고요. 몸통이 엄청 커서 좀 더 큰 닙도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지금의 나왈에는 딱 6호 닙이 어울리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배럴이 굵다 보니 그립 부분 직경도 그만큼 크고 쥐었을 때 느낌도 정말 묵직해요. 펠리칸에 비해서 그립부가 길고 그립 부위 직경은 M800과 비슷합니다. 무게도 노틸러스랑 M1000이 거의 비슷한데요. M1000은 뒤의 노브가 황동이라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틸러스도 황동이든지 금속으로 된 노브를 쓸까요? 네, 역시 무게중심이 살짝 뒤에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잉크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이미 펜이 너무 커서 캡을 꽂아 쓰시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조상 캡이 꽂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하니까 빨리 잉크를 넣어볼 거예요. 잉크색은 당연히 푸른색이 좋겠고 블루블랙 색상 중에서 라반 아르테미스가 괜찮을까요? 한번 매치해보겠습니다. 피스톤도 펠리칸만큼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미끄러운 편이에요. 닙은 굉장히 단단하고 초강석. 나왈이 티핑이 엄청 두툼하게 붙어있대요. 이 정도면 유럽 F닙이나 조금 얇게 나오는 M닙 정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일러 M닙보다도 훨씬 굵게 나오네요. 근데 약간 뭉툭해서 로디아랑 찰떡궁합은 아닌 것 같아요. 팁이 날렵하진 않아서 확실히 로디아 했을 때는 좀 미끄덩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헛도는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요. 숨어있는 펜의 사각임을 극대화시켜주는 라이프 뱅크페이퍼와 써보았습니다. 잘 벼려진 칼날 느낌과는 거리가 많이 멀고 되게 안정감 있는 단단하고 뭉툭한 펠감이에요. EF닙을 쓴다면 어떨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펜이 크고 무거워서 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반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손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펜은 피딩이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나왈 펜을 선뜻 사지 못했던 게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립과 피드의 상태가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평이 많아서였거든요.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요. 또 다른 흔한 문제로는 슬릿이 너무 좁게 나온다는 것도 있었어요. 두 가지 다 잉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유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사용자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닙 파츠가 엄청 빡빡하게 맞물려 있어서 뽑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행인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수입사 측에서 피드의 퀄리티 컨트롤을 요구하는가 봐요. 국내에서 구매한 분들은 외국보다 피딩 이슈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수가 가능한 거라면 왜 루틴하게 시행하지 않는가. 초반보다는 확실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만년필을 쓰기 시작한 초반에는 못 써본 펜에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의욕이 많다가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꾸 쓰는 것만 쓰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모처럼 새 브랜드를 접하니 재밌네요. 이번 다이아몬드 캐스트는 맥켄지 펜웍스랑 콜라보한 배럴이고 다른 협업들도 보면 나왈이 배럴에도 욕심이 있는 건 자명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라인업들도 기대해봅니다.